자, 우리 김수열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천안아산 갤러리에 김수열 대표님을 모시고 어떻게다가 이렇게 정말 정부하고 관계가 없는 이런 화랑을 열어서 예술가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는지, 어떻게다가 그 갤러리를 하시게 되었나요? 제가 좀 많이 받는 질문인데, 뭐, 저도 참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처음부터 제가 어떤 갤러리에 대한 꿈이 있다든지 이런 거는 전혀 아니었고요. 그냥 그림을, 뭐,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는 그림을 한두 점씩 이제 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림을 사고, 그게 수집을 하고, 그런데, 한번 서울에 이제 제가 우연찮게 어디 이제 전시장을 한번 들렀는데, 거기서 그 보령에 계시는 분을 한번 만났어요. 그러니까 대천이죠.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제 왜 여기서 전시를 하시느냐, 천안도 전시장이 있고 있을 텐데 라고 하니까는, 전시장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아산에도 전시장이 없구나 하는 걸 그때 알았죠. 그리고 이제 갤러리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 뭐 출발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그 단순하게 그냥, 제가 어떤 컬렉터로서 그 우연찮게 이제 만난 미술인이 그 이유가 여기는 전시장이 없다는 그것 때문에 이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갤러리를 운영하시다 보니까 갤러리를 하게 된 것이 팔자 같으세요? 아니면 뭐 어떤 운명이나 계시 같은 게 있었습니까? 운명적이라고 봐요, 저는. 저는 정말 운명적이라고 보는 게, 옛날에 제가 건축 사업을 할 때도 이상하게 다른 데는 전혀 미분양이고 팔리지를 않아도 제가 이제 건축 사업을 할 때 이제 외장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지역이든지 저희 회사가 한 거는 무조건 분양이 되고 다 팔리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알게 모르게 어떤 뭐 미적 감각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는데, 좀, 세일즈에 아주 타고난. 이제 좀 그런 게 아마,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건축을 한 건물을 보고 사람들이 좀 예술적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게, 어쩌면 이 길로 오기 위한 과정이었지 않나라는 생각도 가지곤 합니다. 예. 원래 뭐 건축 사업을 하셨지만 미술 전공하거나 하진 않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작가들을 선택하고 후원하고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떤 뭐 기본적인 이런 미술에 대한 이해라든가 어떤 전문성 같은 것들이 요구를 하는데 겁이 없으셨나요? 그게 제가 참 운이 좋았다라고 하는 게, 맨 처음에 제가 이제 그림을 사는 데는 저는 기준이 좀 있었어요. 어떤 전시장이든 들어가서 보고 가장 안 팔릴 것 같은 작가. 그게 이제 왜, 그런 게 있었냐면은, 이상하게 저렇게 안 팔릴 것 같은 그림을 그리는데, 만약에 이 작가의 작품을 내가 하나 사주면은, 이 작가가 얼마나 신이 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개 제가 그림을, 구매를 하는 기준은 좀 안 팔릴 것 같은 작가들을 이제 손을 보게 됐죠. 이제 그런 걸 주로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는, 이게 작가 선별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안 팔릴 것 같은 작가. 그런 작가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이 작가가 그 작업을 끝까지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게, 가장 정말 안 팔릴 것 같은 작가가 과거에는 이근용 선생님이었고요. 그렇죠. 뭐 그 이외에도 많은 작가들이 또 한때는, 제가 이제, 한때는 또 이동엽 선생님을 또 참 뭐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분을 모신 적이 있는데, 그분 역시도 정말 안 팔릴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난
정말 운이 좋았던 일이죠. 그런 게. 아마, 특별히 뭐 안목이다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그 어떤 순수한 마음이 오히려 그게 어떤 우리 미술의 흐름하고 맞아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김 대표님의 이렇게 뭐 예술작품을 정말 잘 평가해서 선정하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 예술가로서 뭐 인기도 없고 작품이 잘 안 팔릴 것 같은 것을 선정해서 후원하겠다는 그런 따뜻한 마음 같은 것들이 어쩌면 내가 그때 하늘에 감동을 해서 사실은 이건영 선 같은 분은 아주 좋은 훌륭한 작가지만 상업성이 있다든가 막 이런 작가를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작가를 뭐 일반 아주 큰 대형 갤러리들이 선정했다면 뭐 나름 그럴 수 있다지만 김수일 대표님은 뭐 그렇게 큰 상업성이 강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뭐 한국의 찰스 사치를 꿈꾸는 갤러리스트이긴 하지만 돈이 많아서 막 그 후원하고 그렇게 한 건 아니었었잖아요. 예, 예, 그렇죠. 예. 근데 후회는 없으셨나요? 아니면 어땠었나요? 그 드라마틱했었을 텐데. 항상 굉장히 가슴 설레는 일이었어요. 그게. 그런데 이제 지금 지나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건용 선생님을 제가 잠깐 모실 때를 이제 기억을 하면은, 선생님이 항상 이제 주일이 되면은 교회를 가셔야 되니까는 군산으로 내려가셔요. 그럼 주로 이제 토요일 날 제가 이제 군산에 모셔다 드리고, 그러면 선생님이 월요일이 되면은 이제 열차를 타고 다시 올라오시거든요. 그런데 항상 그 군산을 모셔다 드리면은 돌아오는 길의 이야기예요. 저희 집사람이 굉장히 우울해요, 옆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때만 해도 정말 기름값이 이제 걱정이 될 정도였죠. 근데 선생님의 그림이 팔리지는 않고, 물론 이제 당시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당연히 걱정스러울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뭐 하는 짓인가 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때마다, 올라오면서 저는 반대였던 것 같아요. 너무 그 집사람한테 할 수 있었던 이야기가 이게 얼마나 흥분스러운 일이냐. 나중에 두고 보자. 이분은 우리가 그림은 안 팔릴지 모른다. 그러나 미술사적으로는 워낙에 대단하신 분이고 적어도 우리가 팔아는 먹을지는 못할 망정 나중에 미술관의 기정은 가능할 거다. 그거보다 큰 보람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제 말로서 이제 서로 위로를 하고 했는데 어떤 제 자체가 거기에 대한 자신이 있었어요. 이게 상업적으로는 내가 실패할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미술사적으로 볼 때 내가 기정을 하는 것만큼은 내가 어디는 원하는 데는 맘 놓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게 이제 가장 큰 확신이었고 뭐 지금 현재도 갤러리를 하면서 이제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왕이면은 우리 갤러리의 작가만큼은 뭐 밖에서 평가가 어떻든 간에 이게 미술사적으로 평가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내 하나만큼은 충분하게 기록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모든 작가들에 대해서는 항상 이제 어떤 기록을 하기 위한 전시를 지금 준비를 하고 뭐 그게 좀 습관처럼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막 작가들을 선정하고 후원하고 또 같이 뭐 도와주고 이렇게 한다면 사실 힘든 일들이 많았을 텐데 뭐 사모님이 뭐 바가지를 긁는다든가 뭐 싸운다든가 뭐 막 그런 게 많았을 텐데 그런 게 없으셨나요? 우리 집사람이 성격이 일단 제가 뭘 이야기를 하면은 거의 거절을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 이제 뭐 제가 항상 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통장이죠. 그럼 저희 통장은 잔고가 10만 원이 남아 있는 경우가 뭐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도냐면은 항상 어디서 돈이 만들어지든 뭘 하면은 그걸 빡빡 긁어야 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정말 뭐 어떨 때는 뭐 어디에 꼭 우리가 돈을 쓰기 위해서
겨우 이제 어디서 뭐 빌리든 뭘 하든 만들어 놓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날은 귀신같이 알아요. 어떤 누가 알아도 작가들이. 그럼 작가들이 연락이 와가지고 어떤 돈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뭐 큰 돈일 경우에는 돈이 있어서 그렇다지만은 가령 뭐 50만 원이 필요하다, 1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그게 없다라고 하면은 그 작가들이 엄청 그 상실감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걸 빡빡 긁어서 주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뭐 우리 집 사람이 한 번이라도 그런 데 대해서 뭐 실언 내색을 한다든지, 또 더군다나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집 사람의 어떤 하는 행동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밖에서 사람들이 도와줘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작가를 후원을 한다라는 거는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작가를 관심을 가져줘야만 우리가 이제 성공을 할 수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금적으로 이제 돈으로 살 수 있는 이런 아주 이제 적은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봉사에 대해서 굉장히 봉사활동을 정말 많이 해요. 그러시구나. 뭐 항상 그 봉사활동이 이제 몸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특히 이제 어떤 돈이 있든 없든 어려운 상황의 사람을 본다든지, 그럼 그런 데 있어서는 내 가진 걸 다 줘도 아까워 안 할 정도로 이제 그런 좀 봉사 정신이 있고 하다 보니까는 또 제가 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정말 조영남 선생님도 이렇게 좋은 전시를 또 해주시고 또 도록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는 정말 보기 드물게 한국의 퍼포먼스를 했던 실험 작가인 이건용 선생님이나 또 이동엽 선생님이나 이런 작가들 정말 아낌없이 후원을 하고 한국의 정말 갤러리스트로서 차사치를 꿈꾸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선구적인 일을 해오셨는데, 이제는 또 이제 새로운 작가인 권기자 작가도 또 선정을 해서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해나가고 또 전시를 기획하고 그러는데, 어떤 의도에서 어떤 점이 좋아서 이 권기자 작가를 선정을 하게 됐었나요? 예. 이게 물론 권기자 선생님도 2010년도부터니까는 벌써 한 12년 차죠. 근데 저희 갤러리가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어떤 작가든지 제가 필요로 하면은 저는 무조건 그냥 그분을 위해서 이제 뭔가 도움이 되려고 했던 시기예요. 그 당시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권기자 선생님도 저희하고 일을 했고 꽤 많은 분이 계시는데 밖에서는 물어봐요. 전속이냐 뭐냐. 근데 저는 그 전속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그 개념에 대해서 중요치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계약을 한 일도 없고 그냥 저는 동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2012년부터 권기자 선생님이 저희 갤러리하고 계속 인연을 맺고 지금까지 그냥 한 길로 동행을 해오니까는 그냥 현재에 이제 있는 거고, 보통은 갤러리들이 그런 게 있죠. 전속 작가라는 개념 하에서 우리 갤러리 전속이니까는 다른 갤러리에서는 전시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아트페어를 어떤 데는 나가면 안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정반대죠. 어떤 갤러리든지 권기자 선생님의 전시를 하면은 어떻게 하든 내가 손님 하나라도 보내는 게 내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트페어도 다른 갤러리가 작품을 가지고 나오면은 우리 갤러리에서는 이 작가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 나가지 팔기 위해서는 잘 이제 안 나간다. 이게 저는 그게 하나의 이제 사명감처럼 그렇게 느끼고는 있어요. 한 가지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는가라는 걸 저도 이제 한 번씩 생각해 보는데, 어차피 상업적이잖아요. 갤러리라는 거는. 그러면은 나중에 이 작가가 유명해질 때는 어차피 그림은 팔리게 될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만약에 그림을 팔기 위해서 이 작가를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그림이 팔리다가 안 팔리면은
그럼 이 작가를 어떻게 하느냐? 차라리 그것보다는 아예 지금은 팔리는 것보다는 이 작가가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내가 돕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갤러리들이 이 작가를 주목할 수 있게끔 계속 내가 뒤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면은 결국에 가서는 팔리는 날도 올 거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면 팔리기만 하면은 지금 안 팔아도 그때는 더 비싸게도 팔릴 테고 어차피 제가 어떤 수익적인 측면도 뭐 저로서는 이제 뭐 보장된 건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희망적인 부분은 가질 수 있죠. 뭐 그런 차원에서 계속 그냥 어떤 작가든지 간에 저희 갤러리하고 하다 보면은 처음 만났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10년, 20년 지나다 보면은 그냥 한 식구처럼 되는 것이고, 그 이제 단지 하나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어떤 다른 작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그런 작가분들도 저는 사실상 뭐 저로서는 고맙죠. 어떤 작가든지 간에 저하고 함께만 할 수 있으면은. 그런데 뭐 이 후원이라는 게 맹목적으로 그냥 말만 후원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어느 정도의 또 재원이 들어가는 후원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희 갤러리의 어떤 규모로 볼 때 한두 명 이상의 후원은 사실상 좀 힘들다고 봐요. 그러니까 후원도 하려면은 작가가 최소한의 생활은 할 수 있게끔 보장이 돼야 그게 후원이지, 그냥 뭐 명목적으로 말만 후원이 돼가지고는 오히려 나중에 그 작가한테는 오히려 더 힘든 길일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 갤러리가 지금 밖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는 제가 많이 들어요. 뭐 아산 갤러리는 누구밖에 모르잖아. 누구밖에 모르잖아. 근데 지금은 그게 제 능력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고, 조금 더 나아진다면은 좀 더 많은 작가들을 후원을 하는 게 제 최고의 목표는 최대한 많은 작가를 후원을 하는 게 제 목표죠. 지금 우리 김설 대표님이 지난번에 이렇게 만났을 때 한국의 찰스 사치 같은 그런 갤러리스트가 되고 싶다 그래서 저는 아주 상당히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했었는데 어떤 작가들을 앞으로도 주목을 하고 싶어하는 작가들이 있는지, 혹은 또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기가 없을 것 같은 작가를 선정을 계속 하시겠다는데 뭐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권기자 작가가 인기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한 것처럼 되니까. 근데 어떤 작가들을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 분들이 또 있나요? 다 좋죠. 솔직히 이게 제가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지금 뭐 교류하는 작가님들을 보면은 한 분 한 분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좀 제가 다른 점이라면은 저는 어떤 그림이든지 간에 누가 그렸던 일단 보면은 그냥 좋은 것 같아요. 그림이라는 자체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뭐 특별히 이 작가가 작품이 더 좋다, 이 작가가 더 좋다, 이거는 저한테는 좀 무의미한 것 같아요. 단지 만약에 어떤 작가분과 내가 이제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왕이면은 좀 자기 그러니까 자기의 고집이 있어가지고 자기만의 어떤 특징을 가진 작가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분이 저한테는 가장 좋은 분이죠. 그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특징은 잘 안 팔리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자기 고집이 있고 이렇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저희 갤러리에서, 제가 경제적으로 어떤 도움이 전혀 되지 못하다 보니까는 그냥 보고만 있는 분도 계시는 게, 뭐, 우창훈 선생님 같은 경우. 예. 그분 그림은 제가 볼 때는 참 팔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작가분이 한 분쯤은 우리나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항상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은 굉장히 가죠. 가는데 단지 제가 지금 뭐 제 옆에 계시는 분들도 제가 제대로 뒷받아지를 못하는 상황에 제가 그렇게 뭐 돕겠다 이런 말을 못 해서 그냥 이제 보고 있는 경우고요.
뭐 다양한 작가분들이 우창훈 선생님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작가분들이 제가 그렇게 지금 옆에 보고 있죠. 예. 그러면은 여태까지 이제 뭐 많은 예술가들을 지원도 하고 또 후원도 하고 또 그림도 뭐 컬렉션에서 사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갤러리스트로서 젊은 작가들, 본 무명 작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 해주시죠. 예. 물론 전업 작가는 이게 이제 작가도 저는 전업이라는 타이틀을 달게 되면은 그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전업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이제 저는 그 미술가 분들한테 항상 하고 싶은 말이 예술이 혹시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제가 질문을 많이 해요. 만약에 내가 전업 작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건 사업이지 예술가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럼 사업이라는 거는 철저하게 자기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어떤 영업력을 또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사업이라는 자체가 하나의 상업성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작가들이 이야기해요. 제가 볼 때. 말은 전업인데 생각은 예술가 안에서 갇혀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술가의 길은 철저하게 또 상업성하고는 배제가 돼야 맞는 거예요. 그러면 전업 작가의 길은 들어섰고 예술은 하고 싶고 그러면 그게 과연 그림이 팔리고 그걸로 생활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전업 작가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갤러리든 어디든 손을 잡고 팔릴 수 있는 그 다음에 예술이라는 어떤 그 하나의 어떤 자기 고집보다는 컬렉터라는 하나의 어떤 그 하나의 팔릴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적당히 타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해서 또 예술가가 그러면은 뭐 전업 작가하고 예술가하고는 뭐로 다를 거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예술로서 어떤 성부를 걸겠다면은 적어도 내가 예술가로서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전혀 또 상업적인데 상업적인 데서 어떤 길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결국은 예술도 나중에는 팔리면 돈이 될 것이고, 그렇죠. 예, 이제 그랬는데 특히 그 젊은 작가들 같은 경우에 있어요. 상당히 그 요즘은 뭐 인터넷이다 이제 이런 문화가 발달해가지고 이미 나오면서도 유명 작가의 길은 얼마든지 모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팔리는 순간은 컬렉터와의 신뢰예요. 그 신뢰는 컬렉터를 배신을 안 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작가가 작업을 그만두지 않으면은 그거는 컬렉터와의 신뢰를 이어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다음에 쉽게 팔고는 어느 날 갑자기 작품도 안 하고 제가 컬렉션을 한 상당한 작가 중에 젊은 작가 중에 지금까지 작품을 하고 있는 작가가 2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은 그 어떤 그림이 팔린다든지 전시를 한다든지 하는 거는 하나의 약속이다. 그러니까 그 약속에 대한 책임감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젊은 작가들한테는. 그래요. 정말 그 대표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한국의 찰스 사치 같은 그런 갤러리스트가 되기를 응원을 하고 또 앞으로도 좋은 작가들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작업하는 작가들을 많이 지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우리 미술계를 살찌우는데 천안의 아산 갤러리가 김수열 대표님이 큰 몫을 해 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응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